안녕하세요. 오늘도 소방설비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제2과목 소방유체역학 21번부터 40번까지 20문제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계산 문제도 있고 개념 문제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최대한 쉽게 풀어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바로 2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21번 문제입니다. 물통 아래 구멍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에요. 이 물의 속도를 V 그리고 물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압력인 동압을 P읍이라고 할 때 이 둘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1번 V제곱이 P읍에 비례한다는 보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동압은 2분의 1 곱하기 밀도 곱하기 V제곱이라는 공식으로 정해지거든요. 밀도는 물이니까 고정된 값이고 남는 건 V제곱이죠. 그래서 동압은 V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나머지 보기들은 이 지수 관계를 거꾸로 뒤집거나 잘못된 제곱을 붙인 경우라서 틀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게 동압은 움직여야 생기는 압력이고 가만히 있어도 있는 압력은 정압이라고 불러요. 이 둘을 더한 게 전압, 베르누이 방정식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3개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동압의 정의예요. 유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압력, 그네가 움직일 때만 밀리는 힘을 받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 동압 공식이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자전거를 2배 빠르게 밟으면 바람 저항은 4배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세 번째, 이 관계를 뒤집어서 V제곱이 P읍에 비례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동압 공식을 떠올리고 이 제곱과 P읍이 정비례한다는 걸 확인한 다음 그 형태인 1번을 고르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외워보세요. 속도가 2배 빨라지면 동압은 무려 4배로 뛰어요. 속도 2배인데 압력은 4배? 하고 한번 놀라시면 이 문제는 절대 안 잊혀요. 22번 문제입니다. 축소 확대 노즐 안에서 포화 증기가 흐르는데요. 엔탈피, 그러니까 증기가 가진 에너지가 462kJ/kg만큼 줄어든대요. 입구 속도는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했을 때 출구 속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4번 961m/초예요. 줄어든 에너지가 전부 출구 속도로 바뀐다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킬로줄을 줄로 바꿔야 해요. 462 킬로줄은 46만 2천 줄이거든요. 이 값에 2를 곱하고 제곱근을 씌우면 961이 나와요. 나머지 보기들은 이 단위 변환이나 제곱근 계산을 빼먹었을 때 나오는 값들이라서 틀렸어요. 더 알아두면 좋은 건 이런 노즐 계산이 증기 터빈이나 로켓 노즐에서도 똑같이 쓰인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속도가 생긴다는 큰 그림만 기억하면 돼요. 핵심 키워드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엔탈피 감소요. 미끄럼틀 위에서 내려올 때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두 번째, 에너지 보존이요. 줄어든 에너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속도로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단위 환산이요. 1kJ은 1000줄이라는 거. 이걸 빼먹으면 답이 완전히 틀어져요. 풀이는 이래요. 엔탈피 감소량을 줄 단위로 바꾸고 입구 속도는 무시하니까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된 961을 답으로 고르면 돼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에너지가 쏙 빠져나가면서 그 힘으로 증기를 961m/초로 뻥 하고 쏘아보내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오래 남을 거예요. 23번 문제입니다. 출구 단면적 0.02제곱미터인 노즐에서 물이 8m/초로 나와서 바로 앞 수직 평판에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평판이 받는 힘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2번 1280N이에요. 힘은 밀도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속도의 제곱으로 구하는데요. 1000 곱하기 0.02 곱하기 8의 제곱, 그러니까 64를 곱하면 1280이 나와요. 1번은 속도를 제곱하지 않고 그냥 곱했을 때, 3번이랑 4번은 계산 중 값을 잘못 곱했을 때 나오는 값들이에요. 더 알아둘 점은 이 원리가 소방펌프 노즐에서 물을 쏠 때 반작용으로 소방관이 받는 힘을 계산할 때도 그대로 쓰인다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는요. 첫 번째, 운동량 방정식이요. 물이 가진 힘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면서 벽을 미는 거예요. 두 번째, 유량이요. 단면적 곱하기 속도로 구해요. 세 번째, 힘 공식 정리인데요. 결국 힘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풀이는 유량부터 구하고 그 유량과 속도를 힘 공식에 넣어서 1280을 얻으면 돼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물줄기가 벽을 탁 치는데 면적, 속도 제곱, 밀도가 다 곱해지면서 힘이 세진다. 속도가 힘의 제곱으로 세진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끝이에요. 24번 문제입니다. 회전 속도 1000rpm일 때 송출량 Q, 전향정 H인 원심 펌프가 있는데요. 송출량이 1.1Q가 되도록 회전 속도를 올리면 전향정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4번 1.1H예요. 유량은 회전수에 그대로 비례하지만 전향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해요. 송출량이 1.1배가 됐으니 회전수도 1.1배가 된 거고 전향정은 1.1의 제곱, 1.21배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보기들은 전향정이 제곱으로 비례한다는 걸 빼먹었을 때 나오는 값들이에요. 더 알아두면 유량은 1승, 전향정은 2승, 동력은 3승에 비례한다는 것까지 한 번에 기억해두면 편해요. 핵심 키워드는요. 첫 번째 상사법칙 중 유량이 회전수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페달을 빨리 밟으면 자전거가 빨리 가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 전향정이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1.1을 제곱하면 1.21이 된다는 배율 계산이에요. 풀이는요. 유량 배율로 회전수 배율을 알아내고 전향정은 그 회전수 배율의 제곱이라는 공식에 대입해서 1.21H를 고르면 돼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유량은 1승, 전향정은 2승, 동력은 3승. 1, 2, 3계단으로 뛴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25번 문제입니다. 피토 정확관의 액죽의 눈금이 100mm일 때 물의 유속을 물어보고 있어요. 액죽에 쓰인 수은의 비중은 13.6이고요. 정답은 4번 4.97m per 초예요. 수은은 물보다 훨씬 무거우니까 계산할 때는 물의 비중이를 빼줘야 해요. 그래서 비중차는 13.6 빼기 1, 12.6이 되고요. 이 값을 공식에 넣고 계산하면 4.97이 나와요. 나머지 보기들은 이 비중차 계산이나 제곱근을 빼먹었을 때 나오는 값들이에요. 더 알아두면 피토가는 이제 비행기 속도계에도 쓰이는 원리예요. 액체 대신 공기 압력차로 재는 것뿐 원리는 완전히 같아요. 핵심 키워드는요. 첫 번째 액죽의 원리요. 빨대로 음료를 빨아올린 높이로 힘의 세기를 짐작하는 것과 비슷해요. 두 번째 비중차인데요. 수은에서 물의 비중이를 빼줘야 공평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속 공식이요. 이 공식 하나로 눈끝만 보고 유속을 거꾸로 구할 수 있어요. 풀이는요. 비중차를 먼저 구하고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4.97이 나와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수은은 물보다 무거우니까 이를 빼줘야 공평하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해도 이 유형은 다 풀려요. 26번 문제입니다. 안지름 0.1m인 파이프에 물이 5m per 초로 흐를 때 10m 구간에서 생기는 손실수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관마찰 계수는 0.013이에요. 정답은 4번 1.7m예요. 다르시 바이스바하 공식으로 계산하는데요. 마찰계수 곱하기 길이 나누기 지름, 여기에 속도제곱 나누기 19.6을 곱하면 돼요. 계산하면 1.7이 나와요. 나머지 보기들은 길이 나누기 지름 비율을 잘못 계산했거나 속도의 제곱을 빼먹었을 때 나오는 값들이에요. 더 알아두면 이 공식은 실제 소방배관 설계에서 배관 길이랑 굵기를 정할 때 그대로 쓰이는 핵심 공식이에요. 핵심 키워드는요. 첫 번째 손실수도 개념이요. 벽이랑 스치면서 에너지를 잃는 걸 높이로 나타낸 거예요. 두 번째 다르시 바이스바하 공식이고요. 세 번째는 길이 나누기 지름 비율이 파이프가 길고 가늘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풀이는요. 길이 나누기 지름을 구하고 속도 제곱 나누기 19.6을 구한 다음 마찰 계수까지 곱해서 1.7을 얻으면 돼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파이프가 길고 가늘고 물살이 빠를수록 손실이 커진다. 길고 가늘고 빠르면 손해가 커진다로 기억하시면 돼요. 27번 문제입니다. 지름 40cm인 베어링이 400rpm으로 돌고 있을 때 마찰로 인한 손실 동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점성계수 0.049인 기름이 차 있고요. 정답은 4번 17.3kW예요. 먼저 회전수를 각속도로 바꾸고 거기에 반지름을 곱해서 축 표면이 실제로 움직이는 속도를 구해요. 그 다음 점성계수와 틈새 간격으로 마찰력을 구하고 표면 속도를 곱하면 손실 동력이 나오는데요. 순서대로 계산하면 약 17.3이 나와요. 나머지 보기들은 회전수를 각속도로 바꾸는 걸 빼먹거나 틈새 단위를 미터로 안 바꿨을 때 나오는 값들이에요. 더 알아두면 이 원리는 실제 기계 베어링, 축 설계에서 마찰 손실과 발열을 예측할 때 그대로 쓰여요. 핵심 키워드는요. 첫 번째 점성이요. 기름이 끈적할수록 저항이 커진다는 건데 꿀 속에서 숟가락 젓는 게 물속보다 힘든 것과 같아요. 두 번째 표면 속도요. 회전수를 실제 움직이는 속도로 바꿔주는 거예요. 세 번째 손실 동력인데요. 힘의 속도를 곱하면 1초당 사라지는 에너지가 나와요. 풀이는요. 회전수를 각속도와 표면 속도로 바꾸고 점성 법칙으로 마찰력을 구한 다음 힘 곱하기 속도로 17.3을 얻으면 돼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축이 빙글빙글 돌 때 끈적한 기름이 착 달라붙어서 잡아당기는 느낌, 끈적할수록 빠를수록 더 많이 뺏긴다로 기억하시면 돼요. 28번 문제입니다.
거리 1000m에 안지름 20cm 관으로 물을 수평 수송하는데 1시간에 800세제곱미터를 보내려면 필요한 압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관마찰 개수는 0.03이에요. 정답은 3번 3750kPa이에요. 먼저 유량을 초 단위로 바꾸고 속도를 구한 다음 다르시 바이스바하 공식으로 손실수도를 구해요. 그 다음 손실수도의 물의 무게를 곱하면 필요한 압력이 나오는데 계산하면 3750이 나와요. 나머지 보기들은 시간 단위를 초로 안 바꿨거나 손실수도 계산해서 값을 잘못 잡았을 때 나오는 값들이에요. 더 알아두면 실제 소방용수 배관 설계에서도 이렇게 얼마나 멀리, 얼마나 많이 보낼지에 따라 필요한 펌프 압력을 계산해요. 핵심 키워드는요, 첫 번째 유량을 속도로 바꾸는 거예요. 시간당 유량을 초당으로 바꾸고 단면적으로 나누는 거죠. 두 번째 손실수도 계산이요. 배관이 길수록 잃는 게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 압력 환산인데요. 손실된 높이에 물의 무게를 곱하면 필요한 압력이 나와요. 풀이는요, 유량을 초 단위로 바꿔 속도를 구하고 손실수도를 계산한 다음 물의 무게를 곱해서 3750을 얻으면 돼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물을 1000m나 멀리 보내려면 마찰이라는 통행세를 미리 내야 해요. 멀리 보낼수록 통행세도 커진다로 기억하시면 돼요. 29번 문제입니다. 원형관에서 완전히 발달된 측류가 흐를 때 전다 능력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1번, 중심에서 0이고 중심선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해서 변한다는 보기예요. 측류에서 속도는 중심이 가장 빠르고 벽 쪽이 0인 포물선 모양이에요. 그런데 전다 능력은 정반대로 중심에서는 0이고 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거리에 정비례해서 커져요. 2번은 속도랑 전다 능력 분포를 헷갈린 경우고 3번은 비례관계를 제곱으로 착각한 경우, 4번은 아예 균일하다고 착각한 경우예요. 더 알아두면 속도는 포물선, 전다 능력은 직선, 이 둘이 정반대 모양이라는 걸 그림으로 같이 기억해두면 절대 안 헷갈려요. 핵심 키워드는요, 첫 번째 측류 속도 분포가 포물선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전다 능력 분포는 직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둘이 서로 정반대 모양이라는 관계 자체예요. 풀이는요, 측류의 속도 분포가 포물선이라는 걸 떠올리고 전다 능력은 그 반대라는 걸 기억한 다음 중심에서 0이고 거리에 비례하는 1번을 고르면 돼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물이 중심에서는 여유롭게 쓱 지나가서 마찰이 0, 벽에 가까울수록 마찰이 거리에 비례해서 커진다. 중심은 프리패스, 벽은 마찰 정체 구간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30번 문제입니다. 호수 수면 아래 공기방울이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지름이 1.5배로 팽창했을 때 공기방울의 최초 위치가 수면으로부터 몇 미터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대기압은 750mm 수은주, 수은 비중은 13.6이에요. 정답은 2번 24.2m예요. 지름이 1.5배면 부피는 1.5의 세제곱 3.375배가 돼요. 보일의 법칙에 따라 압력은 반대로 3.375분의 1이 돼야 하고요. 대기압을 물기둥 높이로 바꾸면 10.2m가 나와요. 이 관계식을 풀면 깊이는 24.2m가 나와요. 나머지 보기들은 지름 배율을 부피 배율로 바꿀 때 세제곱을 빼먹거나 대기압 환산해서 실수했을 때 나오는 값들이에요. 더 알아두면 스쿠버 다이빙에서 다이버가 급하게 떠오르면 뱃속 공기가 팽창해서 위험해지는 것도 바로 이 보일의 법칙 때문이에요. 핵심 키워드는요, 첫 번째 보일의 법칙이요. 온도가 같으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피와 지름의 관계인데요. 지름 배율을 세제곱해야 부피 배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기압의 수주 환산이요. 물기둥 높이로 바꿔야 깊이랑 비교할 수 있어요. 풀이는요, 지름 배율을 부피 배율로 바꾸고 대기압을 물기둥 높이로 환산한 다음 보일의 법칙 식을 풀어서 24.1을 얻으면 돼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지름이 1.5배라고 방심하면 안 돼요. 부피는 사실 3.375배나 부푼 거예요. 지름 1.5배는 사실 부피 3배 이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31번 문제입니다. 호주에서 무게가 20N이던 물체를 한국에서 재보니 19.8N이었을 때 한국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호주의 중력 가속도는 9.8이에요. 정답은 1번 9.7이 m/초의 제곱이에요.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인데 질량은 어디서나 똑같아요. 호주에서의 무게와 중력 가속도로 먼저 질량을 구하고 한국의 무게를 그 질량으로 나누면 한국의 중력 가속도가 나와요. 나머지 보기들은 중력 가속도가 아주 조금만 달라진다고 어림잡아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값들이에요. 더 알아두면 우주에서 몸무게가 가벼워 보여도 몸의 질량 자체는 그대로인 것과 같은 원리예요.
핵심 키워드는요. 첫 번째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는 거고요. 두 번째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량을 기준으로 다른 장소의 중력 가속도를 역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풀이는요. 호주에서의 무게와 중력 가속도로 질량을 구하고 한국의 무게를 그 질량으로 나눠서 9.7을 얻으면 돼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무게는 장소 따라 오락가락해도 질량은 절대 안 변해요. 무게는 변덕쟁이, 질량은 한결같다로 기억하시면 돼요. 32번 문제입니다. 부차 손실 개수 K가 5인 밸브를 관마찰 개수 0.025, 지름 2cm인 관으로 환산할 때 등가 길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3번 4m예요. 등가 길이는 K 곱하기 지름을 관마찰 개수로 나누면 나와요. 5 곱하기 0.01을 0.025로 나누면 4가 나오죠. 나머지 보기들은 공식에서 지름과 관마찰 개수의 위치를 바꿔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값들이에요. 더 알아두면 이 등각길이 개념은 밸브, 엘보 같은 부속품들을 전부 직선 파이프 길이로 통일해서 계산할 수 있게 해줘요. 핵심 키워드는요. 첫 번째 부차 손실 개수 K요. 밸브가 얼마나 저항을 주는지 나타내는 숫자예요. 두 번째 등각 길이 공식이고요. 세 번째 관마찰 개수인데 이 값이 작을수록 등각 길이는 더 길게 계산돼요. 풀이는요. K와 지름을 곱하고 그 값을 관마찰 개수로 나눠서 4를 얻으면 돼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밸브 하나가 사실은 4m짜리 파이프랑 맞먹는 손실을 준다는 거, 밸브 하나는 파이프 4m로 통째로 기억해버리세요. 33번 문제입니다. 밀도가 1030kg/, 세제곱미터고 최적 탄성 개수가 2.34 기가파스칼인 바닷물 속 음속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3번 1507m/초예요. 음속은 최적 탄성 개수를 밀도로 나눈 다음 제곱근을 씌우면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기가파스칼을 파스칼로 바꿔야 해요. 10억을 곱해야 하거든요. 계산하면 1507이 나와요. 나머지 보기들은 이 단위 변환이나 제곱근을 빼먹었을 때 나오는 값들이에요. 더 알아두면 공기 중 음속보다 물속 음속이 훨씬 빠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물이 공기보다 훨씬 딱딱해서 소리가 더 빨리 전달돼요. 핵심 키워드는요. 첫 번째 최적 탄성 개수요. 물질이 얼마나 딱딱한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두 번째 밀도고요. 세 번째 음속 공식인데 딱딱할수록 가벼울수록 소리가 빨리 전달된다는 거예요. 풀이는요. 최적 탄성 개수를 파스칼 단위로 바꾸고 밀도로 나눈 다음 제곱근을 씌워서 1507을 얻으면 돼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물이 공기보다 훨씬 딱딱해서 소리가 물속에서는 무려 1507m/초로 쌩 달려가요. 딱딱할수록 소리가 빠르다로 기억하시면 돼요. 34번 문제입니다. 펌프의 비속도, 그러니까 비교 회전도에 관한 세 가지 문장 중 옳은 걸 모두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4번 세 문장 다 맞다는 보기예요. 충유 펌프의 비속도가 반경유 펌프보다 크다는 것도 맞고, 회전수랑 양정이 같을 때 유량이 큰 펌프의 비속도가 더 크다는 것도 맞고, 회전수랑 유량이 같을 때 양정이 큰 펌프의 비속도가 더 작다는 것도 맞아요. 나머지 보기들은 세 문장 중 일부만 맞다고 판단한 경우예요. 더 알아두면 비속도가 크면 유량 위주인 충유 펌프, 작으면 양정 위주인 터빈 펌프라고 생각하면 펌프 종류를 고르는 감각이 생겨요. 핵심 키워드는요. 첫 번째 비속도 공식이요. 유량과 회전수는 분자, 양정은 분모에 들어가요. 두 번째 유량이 클수록 비속도가 커진다는 거고요. 세 번째 양정이 클수록 비속도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풀이는요. 비속도 공식에서 유량은 분자, 양정은 분모라는 걸 떠올리고 세 문장을 하나씩 대입해보면 셋 다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유량 많으면 비속도 쑥쑥, 양정 높으면 비속도 쪼그라들기, 셋 다 진실이었다. 반전 없이 그대로 외우세요. 35번 문제입니다. 유량 4세제곱미터/분인 펌프가 3000rpm으로 돌면서 100m 양정이 필요할 때 비속도가 530에서 560 사이에 들어오려면 몇 단의 다단 펌프를 써야 하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3번 4단이에요. 다단 펌프는 단수를 늘리면 한 단이 맞는 양정이 줄어들어서 비속도가 달라지는데요. 단수를 하나씩 넣어보면 4단일 때 비속도가 약 537로 딱 범위 안에 들어와요. 나머지 보기들은 단수가 부족하거나 너무 많아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예요. 더 알아두면 다단 펌프는 한 번에 큰 양정을 만들기 어려울 때 계단처럼 여러 단으로 나눠서 오르는 것과 비슷해요. 핵심 키워드는요. 첫 번째 다단 펌프 개념이요. 양정을 여러 단으로 나눠서 감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수와 비속도의 관계인데요. 단수를 늘리면 비속도가 커져요. 세 번째 비속도 범위를 맞추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풀이는요. 전체 양정을 단수로 나눈 값을 생각하고 비속도 공식에 단수를 하나씩 대입해서 범위 안에 드는 4단을 고르면 돼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한 단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계단처럼 4단으로 나눠서 딱 맞춘 거예요. 힘들면 나눠서 가자가 다단 펌프의 마음가짐이에요. 36번 문제입니다. 피토관으로 잰 동압이 2배가 되면 유속은 몇 배가 되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2번 루트 2배예요. 동압은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동압이 2배면 유속의 제곱이 2배라는 뜻이고 유속은 그 제곱근인 루트 2배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보기들은 이 제곱관계를 빼먹거나 거꾸로 생각했을 때 나오는 값들이에요. 더 알아두면 21번 문제와 세트로 기억해두면 좋아요. 이 관계 하나로 이런 배율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핵심 키워드는요. 첫 번째 동압과 유속의 제곱관계고요. 두 번째 제곱근으로 거꾸로 푸는 방법, 세 번째 2의 제곱근이 약 1.41이라는 값 자체예요. 풀이는요. 동압이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떠올리고 동압이 2배면 유속의 제곱도 2배라는 걸 확인한 다음 제곱근을 씌운 루트 2배를 고르면 돼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동압 2배는 유속 2배가 아니라 루트 2배. 이렇게 짝지어 기억하시면 절대 안 헷갈려요. 37번 문제입니다. 직경 5cm 원간에 20도씨 물이 흐를 때 층류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유량을 물어보고 있어요. 임계 레이놀즈 수는 2100이에요. 정답은 3번 4.97리터 퍼분이에요. 임계 레이놀즈 수 공식에서 속도를 거꾸로 구하는데요. 레이놀즈 수 곱하기 동점 성계수를 지름으로 나누면 0.0423 미터 퍼 초가 나와요. 여기에 단면적을 곱하고 단위를 리터 퍼분으로 바꾸면 4.97이 나와요. 나머지 보기들은 단위 변환 과정에서 실수했을 때 나오는 값들이에요. 더 알아두면 레이놀즈 수가 2100보다 작으면 층류, 크면 난류로 바뀐다는 이 경계값은 배관 설계에서 자주 쓰이는 기준이에요. 핵심 키워드는요. 첫 번째 임계 레이놀즈 수요, 층류와 난류를 가르는 경계값이에요. 두 번째 레이놀즈 수 공식인데요. 여기서는 거꾸로 속도를 구해야 해요. 세 번째 유량으로 단위 변환하는 마지막 단계예요. 풀이는요. 임계 레이놀즈 수 공식으로 속도를 구하고 단면적을 곱해 유량을 구한 다음 단위를 리터 퍼분으로 바꿔서 4.97을 얻으면 돼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레이놀즈 수 2100을 넘는 순간 얌전하던 물살이 갑자기 요동치는 난류로 변해요. 2100은 층류의 한계선으로 콕 찍어서 기억하세요. 38번 문제입니다. 온도 15도씨, 압력 180kPa에서 수소가 질량 유량 0.02kg per 초, 속도 60m per 초로 움직이려면 관로의 안지름이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1번 53.1mm예요. 기체는 먼저 밀도부터 구해야 하는데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쓰려면 온도를 켈빈으로 바꿔야 해요. 15도씨는 288.155 켈빈이거든요. 밀도를 구한 다음 질량유량 공식을 거꾸로 써서 단면적을 구하고 거기서 지름을 계산하면 53.1이 나와요. 나머지 보기들은 온도를 섭씨 그대로 쓰거나 단위 변환해서 실수했을 때 나오는 값들이에요. 더 알아두면 기체 배관 설계에서는 이렇게 밀도부터 구하고 지름을 역산하는 과정이 기본이에요. 핵심 키워드는요. 첫 번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요. 압력 온도, 기체 상수로 밀도를 구해요. 두 번째 절대 온도 변환이요. 섭씨에 273.15를 더해야 해요. 세 번째 질량유량 공식인데 여기서는 거꾸로 단면적을 구해야 해요. 풀이는요. 온도를 켈빈으로 바꿔 밀도를 구하고 질량유량 공식을 거꾸로 써서 단면적을 구한 다음 지름을 계산해서 53.1을 얻으면 돼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기체는 물과 달라서 밀도부터 구하는 게 먼저예요. 기체 문제는 밀도가 시작점이라는 것만 기억해도 절반은 푼 거예요. 39번 문제입니다. 수격작용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관계가 없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1번 유량을 증가시킨다는 보기예요. 밸브를 천천히 닫거나 펌프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서지 탱크를 설치하는 건 전부 실제로 쓰이는 방지 대책이에요. 그런데 유량을 늘리는 건 오히려 물의 운동량을 키우는 거라서 이 수격작용을 막는 대책이 아니에요.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실무에서 실제로 쓰이는 수격작용 방지법이에요. 더 알아두면 밸브를 갑자기 잠그면 배관이 손상될 수도 있어서 실제 설계에서 이 대책들을 꼭 고려해요. 핵심 키워드는요. 첫 번째 수격작용 개념이요. 물이 갑자기 멈추면서 압력이 확 튀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 밸브 개폐 속도와 서지 탱크가 실제 방지책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 유량 증가는 오히려 역효과라는 거예요. 풀이는요. 각 보기가 수격작용을 줄이는지 살펴보고 밸브 회전수 서지 탱크는 방지 책임을 확인한 다음 유일하게 역효과인 유량 증가를 정답으로 고르면 돼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유량을 늘리는 건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격이에요. 유량 증가는 방지책이 아니라 함정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40번 문제입니다. 무차원수의 물리적 의미로 틀린 걸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3번 웨버수는 관성력 나누기 탄성력이라는 보기예요.
레이놀즈 수는 관성력과 점성력, 프루드 수는 관성력과 중력을 비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웨버 수는 사실 관성력과 표면 장력을 비교하는 무차원수예요. 관성력과 탄성력을 비교하는 건 웨버 수가 아니라 코시 수라는 다른 무차원수거든요. 나머지 보기들은 각각 레이놀즈 수, 프루드 수, 오일러 수의 정확한 정의예요. 더 알아두면 레이놀즈 수는 점성력, 프루드 수는 중력, 웨버 수는 표면 장력, 오일러 수는 압력과 짝을 이룬다는 걸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해요. 핵심 키워드는요. 첫 번째 레이놀즈 수와 점성력이요. 측류인지 난류인지 판단할 때 써요. 두 번째 프루드 수와 중력인데요. 자유 표면이 있는 흐름을 분석할 때 써요. 세 번째 웨버 수와 표면 장력이요. 탄성력과 짝짓는 건 코시수라는 다른 무차원수예요. 풀이는요. 각 무차원수의 짝꿍 힘을 하나씩 떠올리고 웨버 수의 진짜 짝꿍이 표면 장력임을 확인한 다음 틀린 설명인 3번을 고르면 돼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웨버 수는 사실 표면 장력이랑 짝꿍인데 탄성력이라고 우기면 땡. 웨버는 표면 장력 커플, 탄성력이랑은 남남으로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 21번부터 40번까지 20문제 전부 정리해드렸어요. 오늘 나온 문제들 딱 한 번 보고 끝내지 마시고 이렇게 외워요. 부분만 한 번 더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41번부터 이어서 계속 정리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